좋지 못할 결과가 나오는 게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수술을 멈출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. 그런 경우에는 사실 할수록 점점 더 얼굴이 망가지는 거죠. 언론에서 유명했던 선풍기 아줌마 뭐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요. 왜곡된 이미지상을 갖고 있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, 이런 경우에 사실은 피디님은 중독이 뭐라고 생각하세요? 중독은 뭔가를 계속 하고 싶어지는 거 아닐까요? 그럼 성형 중독은 뭘까요? 성형을 계속 하고 싶어지는 거? 제가 생각하는 성형 중독은 성형을 계속 하고 싶어 하는 거를 중독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애매한 것 같고, 성형을 해서 효과가 없는 순간에도 성형을 계속 하고 싶은 거, 저는 그걸 중독이라고 하고 싶은데요. 외모가 안 좋았던 사람들이 성형을 통해서 외모가 좋아지면 본인의 생활이 드라마틱하게 변하는 짜릿한 경험, 너무 짜릿했기 때문에 적절한 수준에서 제어하거나 멈추면 좋을 텐데 그 기억이 계속 떠오르는 거죠. 근데 문제는 수술이라는 게 마술이 아니니까 모든 수술을 할 때마다 다 좋은 결과가 항상 일어날 수만은 없는 거고, 또 일정 부분 이제 수술이 된 부분을 잘못 건드리면은 오히려 수술했는데 결과가 나빠질 수도 있는데, 수술에 대한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계속 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, 성형 중독에 빠지게 되는 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. 그걸 횟수로 따지는 건 사실 약간 앞뒤가 좀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. 성형수술을 했는데 전보다 좋아지는 데까지는 사실 중독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뭔가를 했는데 적절한 효과가 얻어지는 성형수술, 이를테면 안 했던 부위를 다시 하는 건 굉장히 성형을 적절하게 잘 이용하는 거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, 문제는 했던 부위를 다시 하거나 아니면 해서 좋아질 게 별로 보이지 않고 나빠질 순간에 하려고 하는, 그게 중독의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뭔가 불만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재수술을 받으러 많이 오시는데, 윤곽이나 아니면 양악수술의 재수술이 무조건 효과를 보는 경우는 첫 번째 수술이 뭔가 좀 덜했을 때 더 깎고 더 집어넣고 하는 걸로 효과를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, 이런 경우 재수술은 꽤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요. 중독에 해당되는 재수술이라고 볼 수 있는 건 이미 너무 많이 깎은 사람이 계속 뭔가 더 깎으려고 할 때, 이를테면 저한테 이제 찾아오시는 윤곽하는 분들 중에 죽지 않을 만큼 깎아달라 그런 얘기 많이 하고, 신경선 밑으로 다 잘라달라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요. 폐 수술에 관계된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져오는 아주 상당수의 케이스들은 필요 이상으로 많이 깎았을 때, 또 필요 이상으로 많이 집어넣었을 때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안면 윤곽 양악 수술을 고려하시고 계신 분들은 너무 많은 양을 수술하는 거에 대해서 집착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부분입니다. 그리고 이미 많이 깎아서 효과를 못 본 경우에 그게 안 좋다고 더 깎으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는 건 사실 거의 중독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중독에 들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. 좋지 못할 결과가 나오는 게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수술을 멈출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. 그런 경우에는 사실 할수록 점점 더 얼굴이 망가지는 거죠. 언론에서 유명했던 선풍기 아줌마 뭐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요. 일종의 정신질환 하나 중에 신체 이형 장애라는 게 있는데, 본인의 얼굴형에 대해서 객관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는 거죠. 나쁘지 않은데 굉장히 나쁘다고 생각하고 왜곡된 이미지상을 갖고 있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, 이런 경우는 사실은 성형외과 말고 정신과 쪽으로도 진찰을 받거나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많다고 볼 수 있겠고요. 그래서 이제 이런 바디 이미지에 대해서 왜곡된 상을 갖지 않으려는 노력이 필요하고, 두 번째는 도파민 중독처럼 뭔가 이게 짜릿했던 경험에 대해서 그걸 너무 추구하려고 하면 인생의 나락으로 갈 확률이 높아지는 개념입니다. 그래서 추억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좀 현실적인 기대만 해야지 계속 가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건 굉장히 좀 위험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의사를 굉장히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도 중요한데요. 양심적이거나 아니면 실력이 있는 성형외과 의사는 이런 중독 수준이 되는 경우에 성형수술을 하려고 오는 사람한테 냉정하게 얘기를 해줍니다. 여기서 더해서는 좋아지는 건 없고 오히려 나빠질 가능성만 높아지는 것이니 이 수술에 대해서는 더 이상 수술을 고려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얘기해주는 의사를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, 만약에 본인이 약간 중독인가 아닌가 의심되는데 그런 의사를 만났을 때 그런 의사가 정말 좋은 의사라고 생각해야지, 그런 의사 말을 믿지 않고 또 이런 거 관계없이 그냥 막 수술해 준다는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. 사실 환자들은 자기가 듣고 싶어 하는 말을 들으려고 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무조건 하겠다고 찾아온 사람한테 넌 하면 더 안 좋아지니까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할 때 사실 반응은 되게 좋지 않고 10중 8구 아마 딴 데 간다고 생각을 하는데요. 그렇게 양심적으로 얘기해 주는 의사 말을 잘 들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
제가 이제 이 수술을 지금 몇십 년 하고 있으면서 항상 이제 고민하는 게 진정한 아름다움은 무엇인가, 정말 예쁜 건 뭔가,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는데요. 그때마다 점점 더 많이 드는 생각 중에 하나는 균형 있는 부분, 조화로운 부분을 굉장히 중요시 생각해야 된다고 보겠고요. 수술을 하려고 할 때 양을 하여간 너무 많이 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너무 많이 하고 이런 거는 사실은 객관적으로 볼 때 예쁘다고 생각하거나 아름답다고 생각하지 못할 확률이 엄청 높아지고, 이렇게 잘못 가면 아까 얘기한 성괴나 아니면 성형 중독으로 빠지게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. 모든 일이라는 게 중용의 덕을 가져야겠죠. 성형 중독이 생기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성형의 효과가 좀 드라마틱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.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외모에 스트레스가 있고 컴플렉스가 굉장히 강하면 성형을 건전하게 아니면 지혜롭게 이용하거나 아니면 성형을 통해서 그런 걸 개선하는 건 굉장히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는데요. 적절한 선까지는 굉장히 좋은데 그게 어느 선을 넘어 과하게 이제 요구할 때부터 문제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. 그렇기 때문에 성형을 너무 터부시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성형에 대해서 너무 맹신하거나 아니면 성형을 해서 계속 뭔가 효과를 봐야겠다는 생각도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성형도 인간 만사가 모두 다 그렇듯이 이 중용의 덕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오늘 성형 중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. 성형수술 해서 효과를 잘 보는 건 좋지만 수술을 하면 엄청 좋아질 거라고 하는 비현실적인 기대나 그런 걸 계속 추구하는 거는 중독에 빠질 위험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경계를 하고 수술에 대해서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요. 수술을 반복해서 갔을 때 어떤 의사분께서 이건 수술하면 더 안 좋아진다 라는 얘기를 들으면 그 순간에는 본인도 좀 겸허하게 아니면 냉정하게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지 않을까,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.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혹시 내가 성형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분 중에서 효과가 별로 좋지 않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도 성형을 해야지 하는 생각을 하고 계신 분이라면 본인이 중독이 아닌지 곰곰하게 생각을 해보고 정확하게 진단을 해주는 의사한테 가서 더 정확한 진단을 좀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영상 보시고 궁금한 내용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.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공유 부탁드립니다. 이상 페이스라인 성형외과 원장 이진수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